고재종의 첫사랑, 우리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는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루어낸 첫사랑에 빗대어서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 눈꽃을 보고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재종의 첫사랑,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더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먼저 1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자,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사랑을 이루는 주체는 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쌓여야 눈꽃을 이루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나뭇가지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 꽃 한 번 피우려고, 여기서 꽃이 그 눈꽃을 이루려는 것이니까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쉬운 일이 없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이거는 그 눈의 입장에서 나뭇가지에 쌓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되겠죠. 싸그락싸그락. 우리 눈이 내리는 소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성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분분 춤추었겠지. 우리 눈발이 흩날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눈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그 모습을 남분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의태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태어. 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싸그락싸그락이라든지 남분분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 자, 눈꽃이 피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기 위해서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꽃을 피우기 위한 이 눈을 자, 사람처럼 우리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인법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자, 우리 3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에서는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자, 눈이 나뭇가지에 어렵게 쌓인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사랑은 휙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수백 번씩 노력해서 눈이 쌓인다 하더라도 바람이 싹 불면 날아간다. 이런 순간적인 눈꽃의 속성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햇솜 같은 마음을 더 퍼부어 준 다음에야 이랬습니다. 햇솜, 갓 따낸 솜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겠죠. 순수한 사랑, 더 퍼부어 준 다음에야 굉장히 헌신적인 눈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 끝에 눈꽃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이 황홀은 눈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이룬 그런 상태다. 그래서 3년에서는 자, 드디어 수많은 노력 끝에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연 보시겠습니다. 봄이면,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봄은 이제 내렸던 눈이 모두 녹아버리는 그런 계절을 의미합니다.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나뭇가지의 입장에서 나뭇가지는 자, 겨울에 눈꽃을 한번 피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한 번 된 자리에, 이 말은 눈꽃이 피었던 자리, 첫사랑을 이루었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봄이 되어서 피우는 봄꽃을 의미하겠죠. 겨울에 눈꽃을 피웠던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꽃이 다시 피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표현법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밑에 설명이 다시 나와 있죠. 자,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봄꽃이 되어, 자, 봄이 되어 눈이 녹은 후에 꽃을 터뜨리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겨울은 봄꽃이 피어나기 위한 인내와 헌신의 계절이며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난 봄꽃은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꽃이 피어난다는 것이 겨울에 무수한 노력과 인내와 헌신의 첫사랑을 피우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 우리가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비유적, 사색적,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면 눈을 의인화해서 사랑을 이루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연 부분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죠. 자, 우리가 드러난다면 나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없다. 자, 시적인 상황은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시적인 상황은 눈꽃이 피는 과정과 눈꽃이 녹은 후 봄꽃이 피는 모습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 태도는 관조, 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조라고 하는 태도는 어떤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3음절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세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 시는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 한 번 된 자리 등과 같은 시구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때로는 아픈 상처로 남는 자, 땡땡땡의 속성을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목을 참고해서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사랑, 이루기 어려운 첫사랑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이 시에서 겨울에 눈꽃이 피었다 진 다음에 피어난 봄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어절이라고 있습니다. 사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띄어쓰기를 3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띄어쓰기를 3번 한다는 것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3번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어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음절하고 어절을 구분해 두고 우리가 시험 칠 때
음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글자 적어주면 되겠고 3음절은 세 글자 그 다음에 4어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 번을 띄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음절과 어절을 구분해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답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문제 3번에서의 답은 우리가 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서 띄우고 가장 띄우고 아름다운 띄우고 상처라고 적어주면 자 4어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이 4어절을 찾아주면 되겠고 문제 3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